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3분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어제 9시간 20분 정도의 영장실질 심사를 했고, 그 이후에 불과 몇 시간 만이죠? 몇 시간 만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무려 793자의 기각사유, 띄어쓰기 포함해서 기각사유를 적어서, 그러니까 장문의 기각사유를 적어서 하나하나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이렇게 해가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자, 우선 세 가지 혐의죠. 백현동 배임,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백현동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지가 이런 겁니다. 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게 요지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 여기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 위증교사하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95%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야 직접 법조인은 아니니까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민주당 진영에 가까운 변호사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거의 다 인정하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회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걸 끊임없이 검찰에 요구했었죠. 비회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이후에 회기가 됐을 경우에 구속결의안을 내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그러니까 그때 나오겠다, 이런 계산하에 비회기 영장 청구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본인이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검찰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단식을 시작했죠. 이것도 결국은 본인의 구속 가능성, 그걸 막기 위한 단식 시작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인데, 그 합리적인 분석 모두를 판사 한 명이 다 배척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이게 판사의 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원 체제 이제 지금 끝났습니다만은, 이 체제에서 워낙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또는 선고가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선고, 1심 선고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보면 100%라는 거는 없었다, 하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측을
한 결과가 제가 95% 정도의 영장 발부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5%가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 판사가 쓴 이 793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제가 그냥 기자 출신으로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고 거기에 꿰어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 백현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느냐 포함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 그걸 배제한 거는 성남시장의 결정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의 관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권한은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 성남시장이 배제하면 하는 거고 포함시키라면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게 왜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가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남시에 있는 인허가권, 이거는 전적으로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의심하고 있는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글쎄요. 저는 그 사람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부터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법률의 영역이 아닙니다. 상식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전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방어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전권인데 본인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안 되던 것을 박근혜 국토부도 2단계만 상향해달라 이런 것도 계속 거부하던 것을 자기의 최측근인 김인섭 씨가 개입하자마자 곧바로 4단계를 상향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 없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자, 시행업자한테 무려 3,300억 원, 검찰이 조사 결과로 보면 1,300 몇십억 이 정도의 이익을 안겼다. 글쎄 이 부분이 배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다툼의 여지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배임이 아니면 저 앞으로 그러면 무슨 개발 사업 하겠다는 사람한테 용도 변경 그냥 마음대로 해주고 공적 개발도 배제하고 그러면서 그 민간업자가 다 이익을 가져가도록 해도 배임 행위가 물론 이건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심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구속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동의하기 어렵다. 대북송금 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피의자 주변 인물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심할 만한 여지 정도가 아니죠.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만났고 그 부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옥중 편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한다든가 그 이후에 재판이 한 달 이상 공전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도 당장 본인이 이 판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빙성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임의성이 있는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은 데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의심의